매우 이상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세계일보에 단독 나온 건데요. LG의 취업 청탁 리스트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LG전자의 신입사원 채용을 청탁한 무슨 사건이 있었는데, 봤더니 그게 무슨 거냐 했더니, 그러니까 LG에서 그 신입 사원들을 청탁을 하면, 채용을 하면서 유력자들, 무슨 임원들, 그리고 무슨 정관계에 있는 거의 뭐 수백 명 리스트가 나온 거예요. 이건 아마 사건으로도 여러분 많이 검색만 해보면 금방 아실 수 있을 거예요. LG 채용 청탁, LG 취업 청탁 리스트.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그런데 이 건이, 그러니까 뭐 한 100명에 육박한대요. 그러니까 각계 유력 인사의 청탁을 받아서 LG전자가 최근 수년간, 이게 아예 채용 청탁 프로세스가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이 LG전자에 있는 그 한국영업본부를 압수수색하면서 그 리스트, 엑셀 파일을 다수 확보를 한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그러면 처벌하면 되지 않느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된 게 무슨 문제가 되냐면, 일단 검찰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그러니까 처음에는 얘들이 뭔지 모르고 내줬다가, 그러니까 내준 이유는 그거죠. 왜냐하면 LG전자 애들이 실제로는 그걸 다 클라우드에 올리는 건데, 올려갖고 업무를 하니까 실제로 이런 거죠. 압수수색 들어올 것 같으면은 바로 위에서 슉슉 삭제하면 그만이에요. 클라우드는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개인 어떤 개별적인 그 저장 장치 사용하지 못해 라고 하는 형태의 그 회사 내부 지침을 내려갖고 업무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검찰이나 이런 법원에서 압수수색 내도 상관없죠. 그러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해도 상관없어요. 경찰 애들도 굳이 뭐 알고 있었고 뭐 이게 들어오니까 했어. 근데 웬걸 LG전자에 있는 업무하는 애들이, 정확히 인사팀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도 회사 일을 해보고, 저도 회사 일도 해보고, 공무원 일도 해보고, 뭐 학교 일도 해보고 그랬지만, 실제로 클라우드에서 작업하고 거기서 마감하고 하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거기서만 하나요? 집에 가서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노트북으로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못하게 하는 겁니다. 왜? 증거가 남으니까. 그러니까 클라우드에서 회사 내에 그 단말기가 연결된 것만 하고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은 그게 불편하죠. 재택근무도 해야 되고 가서 해야 되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근데 애들이,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편법을 쓴 거죠. 외장하드 같은 거를 해갖고 다운받아서 거기서 업무를 한 다음에 일괄적으로 그러니까 클라우드에 업로드, 이런 방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근데 이제 LG에 있는 상층부 애들이겠죠. 결정할 수 있는 애들은 뭐 별일 없었겠냐고 하고 있었고,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을 어떻게 가서 받아서 했어요.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는데 웬걸? 외장하드가 발견됐네? 거의 뭐 왕건이잖아요. 왕건이죠. 뭐 왕건이 보니까 막 거기에 뭐 리스트 나오고, 정관계에 무슨 검사들, 무슨 뭐 유명한 그 교수들 뭐 다 나오면 수백 명이 나와버린 거예요. 엉망진창이죠. 예? 이게 이제 제 얘기 아닙니다. 이게 고위공무원 자녀들 뭐 명단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 다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GD 리스트라고 하네요. GD라는 게 관리 대상입니다. 이 한글로 관리대상, 지금 웃긴 놈들이죠. LG전자 본사 채용팀, 산하 6개 본부 인사팀 구성원 뭐 등등등, 뭐 극소수만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세계일보 2020년 5월 16일 날 17면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요. 근데 이제 뭐라고 했더니 요거를 작년에 수사해갖고 되게 큰일이잖아요. 근데 이거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견으로 검찰에 서울지방중앙지검에 송치를 했는데 검찰놈들이 일부는 불기소하고 일부는 약식 기소했어요. 이렇게 큰일인데 왜냐? 조용히 덮으려고 한 거죠. 왜냐? 약식 기소는 그냥 피고인 측에서 받아들여갖고 오케이 하고 뭐 벌금 내고 끝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 딱히 뭐 조용히 덮으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한 거는 거죠. 사실은 이 증거가 나오면 안 되죠.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고 그랬는데 언놈이 그 외장하들을 남겼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 나왔다 해갖고 더 청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으니까 클라우드 이게 이제 문서 파일이 연결되니까 이게 여기 있으니까 여기 있을 거고 여기 클라우드 이쪽에 있으면 이쪽 뒤를 다 캐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이 여기 연결돼 있으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검찰에서 이제 영장 반려 청구 안 해줘. 그리고 김앤장 같은 로펌 수십 명의 변호사를 난다긴다는 거 와갖고 일일이 독수독가 올려갖고 못한다 하고 겨우겨우 그러다가 이제 법원에서도 아주 제한적으로 해서 그게 요거예요. 그건데도 요만큼이.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안 걸린 놈들이 없다. 우리나라에 한다 하는 놈들 상당한. 근데 그거를 막으려고 검찰한테 얼마나 바르고 그랬겠느냐. 검찰에 있는 장학생, 기업에서 키우는 애들, 법원은 또 없느냐. 지금 이 LG의 그 세계일보에서 특정을 했던 이 GD 리스트는 실제로 2014년 3월에 최고 인사 책임자 주도 아래 만든 생산된 물건이라고 하네요. 박근혜 정부 청와대 비서관, 중앙고위부처 공무원, 국세청 아들, 도달청, 지방보험부장판사, 문체부,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장 서울대 교수, SK텔레콤 사장, 기업은행 부행장, LG그룹 내 권영수 부회장. 이거 다 이제 기사에 나온 겁니다. 남용 LG전자 부회장 등등등등. 조카 사위 며느리 없이 너무 엉망인 거죠. 이거를 돈을 주고 했겠냐? 이 문서에는 입사자 이름, 성별, 소속, 학력, 출신 정보 등등등. 원청자, 청탁자, 그리고 관계자, 채용자 여러 가지. 왜 이렇게 했겠냐? 일종의 보험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굉장히 뭐라고 하나, 이것이 노출되지 못하게끔 싸바른 검찰, 법원부터 시작해서 변호사 뭐 그런 놈들 뭐 엉망진창인 거고, 사실 경찰 애들도 좀 당황했겠죠. 왜냐면 사실 뭐 이게 대충 수사해서 뭐 증거 없음으로 처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갔더니 이상한 놈이 외장하들 흘려갖고 자기네들도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느낌이. 물론 경찰 애들이 열심히 하려고 그랬을 수 있는 거고, 근데 과정을 보면은 이미 그 증거가 나왔으니 어쩔 수 없고, 검찰 놈들은 더 웃긴 놈들이죠. 약식 기소를 하고, 그걸 또 약식 기소하니까 판사가 보니까 이상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약식 기소를 해?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대한민국 참, 이게 이제 왜 했느냐? 보험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있는 애들은 뭐 고위층 애들은 머리가 되는데 그 자식놈들은 공부에 더럽게 하기 싫고 또 뭐 굳이 뭐 어디 가서 돈 쓰는데 좋은데 그냥 펀펀히 놀면서 돈 쓰긴 싫잖아요. 그러니까 LG전자 같은데 명함 하나 파고 가서 채용해주고, 근데 가서 또 얘네들이 일을 하겠으니까 그냥 명함만 파고 놀고, 그러면 실제로 이런 애들은 따로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로비 있죠, 로비. 실제로는 뇌물이죠, 뇌물이죠, 뇌물. 그러니까 취업이 뇌물인 거예요. 대가성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대가성이 있으니까 서로 입 다물고 또 뭐 여러 가지 이 수주할 때라든지 이런 데 다 연결된 거고 경력 쌓게 해주고 이렇게 만들어진 경력을 갖고 다른 데로 가거나 뭐 이런 대한민국 사회 개판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합리적인 의심을 한 번 더 가는 거죠. 야 LG전자가 이 정도면은 같은 급에 있는 삼성전자 아니면 예를 들면 뭐 같은 급 아니죠. 삼성전자는 LG전자 훨씬 크죠. 몇 배가 크죠. 뭐 10배가 넘게 크죠. 100배가 더 클 수도 있는데 얘들만 그랬겠느냐. 그 밑에 있는 얼마나 심했겠느냐. 은행, 금융권은 알려진 사실인 거고 도대체 공정이란 게 어디 있느냐. 우리 이준석이라는 애가 이준석 애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 국민의힘 대표가 공정 하는데 네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네라면 안 되죠. 이준석 대표 당신이 생각하는 공정과 지금 이 재벌 기업이라든가 은행, 뭐 금융권 얘네들한테는 어떻게 당신의 기준을 적용할 거냐. 응? 권력 있고 가진 자들이 약간 모자른 자기 자식들을 경력 세탁 시켜주고 소위 말하는 조국 사태 때 보수 우파들이 굉장히 싫어했고 또 저도 사실은 싫어하는 왜? 조국이라는 똑똑한 서울대 교수 있지만 그 사람의 자녀는 그만큼은 안 될 것 같을라 모르겠어. 모르죠. 더 똑똑할 수도 있죠. 그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아버지 친구들 뭐 관련된 사람들의 어쨌든 영향력으로 그게 뭐 일종의 뭐 인턴 뭐 경력이든 뭐든 이렇게 해갖고 그게 싫어했다는 거잖아. 사실은 맥락은 비슷하죠. 그렇지만은 요거는 이제 정식 어떤 사원 뭐 채용이고 인턴 경력 같은 건 조금 다른 부분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아버지 찬스를 쓴 거니까. 자, 이 부분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실제로 이거는 법으로도 참 지금 있는 법으로는 업무 방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법을 더 만들든가 아니면은 그 법을 만드는데 채용을 못하는 게 아니라 채용 자체를 공개하게 하든가 아니면은 사기업이 채용을 뭘 하든 서치하지 말고 대신 그 결과에 대해서 주주가 책임을 물 수 있게끔. LG전자 같은 경우는 주식회사잖아요. 그러면 그 주주가 이 채용 과정에 대한 내용을 공개해라라고 해서 그 공개할 수 있게끔 주주 집단 소송이라든가 주주가 이런 일반 채용의 절차에 대해서 문제제기할 수 있는 이런 그렇게 법을 만들어야죠. 물론 걔네들이 또 안 그럴 수 있죠. 뭐 좋잖아. 왜? 이렇게 해갖고 힘 있는 자들한테 보험 들어놓으면 LG전자의 주가 올라가고 그러는데 뭐가 나빠? 응? 그래. 그럼 또 다른 방법. 그러면 애초에 이런 채용 자체가 이런 사기업들은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좀 답답하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LG전자 신입사원 중에서 이런 힘을 가지지 않고 들어간 사람이 있고 이런 힘으로 들어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차별하면 안 되지 않아요. 근데 그것도 개인 기업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하면 또 할 말 없죠. 그러면은 또 거기에 맞는 기준을 만들어야죠. 저는 자본주의 사회가 공정하고 정의로울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가진 자가 더 힘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래야 된다는 건 또 다른 문제. 가진 자가 힘을 더 쓰고 그리고 권력을 가진 자가 더 많이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누가 돈 많이 버는 거, 권력 갖는 거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 그 과정이 투명하게. 그리고 그 과정이 투명하되 거기서 무엇인가 잘못됐거나 책임져야 했으면 책임을 지는 거. 이게 공정이자 경쟁, 정의 아니겠습니까? 모두 다 평등해야 된다. 이거는 공정과 정의가 아니죠. LG전자의 지금 이 채용 청탁 뉴스는 얼마나 많은 불공정 행위가 내놨을까? 왜냐하면 얘네들이 일종의 그 뇌물 로비한 거잖아요. 보험 들어놓은 거잖아요. 그럼 LG전자가 사업을 할 때 아니면 정부의 어떤 수주라거나 뭔가 할 때 얘들의 힘이 불법적으로 들어갔다는 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불공정이죠. 그죠? 그럼 그건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럼 그게 되지 않도록 사실은 아무리 무슨 뭐 국세청의 아들의 누구를 가고 아니면 뭐 어디 뭐 그 부장 판사의 누구 아들을 해고 한다 하더라도 재판이 공정하게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재판이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라 공정하게 재판되고 검찰의 기소가 공정하게 되고 수주 어떤 물량 수주 같은 것도 공정하게 된다고 하면 얘네들을 보험을 할 필요가 없죠. 문제는 그게 되니까 보험을 하는 거잖아요. 그 의미잖아요. 사실 이런 거 보면은 눈이 확 돌아가죠. 그죠? 사람들.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이 지랄을 할까? 그리고 기업은 그래, 개인 기업. 얼마나 많은 어떤 공공기관이라든 공공업도 비슷한 짓을 할까? 난감하죠. 갑갑합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것보다 아버지를 바꾸는 게 낫다고 하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바꿔요? 답답하죠. 이 세계일보의 이 LG GD 리스트를 보면은 근데 LG전자 측은 뭐라 절차 문제 없었다는 거예요. 왜? 걔가 들어왔고 원서 냈고 면접관들이나 인사 채용 담당관들이 빨리 뽑았다. 얘 부장검사 아들 맞고 쟤 뭐 구세청 국장 아들 맞다. 근데 얘가 실력이 있었어 라고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네? 지금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뭘 리스트가 있든 말든 그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 왜냐? 아니 지들이 LG전자가 우리 금수저들만 뽑을 거야. 어? 우리 서울대 출신만 뽑을 거야. 어? 우리 아버지가 상급 이상인 애들 뽑을 거야. 이게 참 애매한 거죠. 무슨 뭐 차별금지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공정 채용에 대한 법이 있지만은 그게 또 애매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 너네들 그렇게 채용해. 대신 공정하게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해.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LG전자 니네들이 져. 다만 니네들의 주주가 문제 제기했을 때 그걸 공정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소액 주주에 대한 집단 소송이라든가 혹은 그로 인해서 문제가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 이런 부분들 그게 지금 연결돼야 되는데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박지원이란 국정원장이 그 맞사이가 삼성전자 무슨 뭐 임원이라고 하대요. 근데 뭐 삼성전자 임원이라고 하는 건 그 뒤에 이제 자기가 이제 얘기하지 않아 갖고 또 문제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회사 측은 보직 해임했다 그러고 처음에는 삼성전자 얘기 나왔지만은 그 뒤에는 자기 뭐 싹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는 모르겠어요. 삼성전자라는 얘기는 있지만은 확실한 거는 제가 지금 문제는 아니니까. 사실 삼성전자 임원이라는 것과는 사실 관련이 없죠. 삼성전자가 이 박지원의 맞사이한테 뭐 마약을 해라 한 것도 아니니까 그건 뭐 그건 관련이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런 거죠.
유력 정치인들이라든가 힘이 있는 애들이, 사실 박지원은 김대중 정권 때 비서실장까지 했어요. 이런 의심이 드는 거죠. 야, 마사이가 그 유명한 회사 임원이면 LG전자가 리스트한 것처럼 쟤는 안 했을까? 이렇게 의심하는 건 무리한 건가요? 무리한 걸 수도 있겠죠. 자, 삼성전자 같이 큰 네, 그 임원이 엑스터시를 할 수도 있죠. 뭐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런 회사 같은 굉장히 일하기도 빡세고 열심히 성과 내기도 힘들지 않을 텐데, 아직은 모르겠지만 본인은 뭐 그냥 어떤 놈이 자기 가방에 던져 넣은 거를 내가 그냥 가져와서 걸렸을 뿐이다. 근데 그 웃기는 거는, 그럼 자기는 하지 않았어야 되죠. 자기도 마약을 했고, 근데 우연히 그 자기 가방에 마약이 있었다. 이게 맥락이 안 맞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지가 하려고 마약을 가져왔는데 자기는 모른다고 한 거니까 이거는 뭐. 근데 이제 저는 그 문제가 아니라 LG전자의 그 관리 DG 리스트를 보면서, 야, 의심이 가는데, 느낌이 오는데,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GD 리스트 같은 거, 무능하고 능력 없고, 근데 로비 혹은 뇌물을 하려고 그렇게 자리를 주고 그러면은 실제로는 그 조직에 큰 부담이 되죠. 보통 그냥 대충 이렇게 채용해서 일을 못할 거 아니에요. 잘 해도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으로 보내거나 전혀 관련 없는 데에 이렇게 보내거나 이렇게 빙빙 돌리거나 뭐 여행 시키거나 놀다 오게 하거나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네, 눈치가 보이잖아요. 쟤 일하는 거 보니까 쟤는 여기 올해가 아닌, 저 정도 실력이 아닌데? 그러면은 지도 이상할 거고. 그러니까 보통 그런 외국 같은데, 다른 뭐 좀 이상한 사업부 같은데 만들어서 아니면 보내갖고, 거기는 뭐 외국인들이 모르니까 그냥 거기서 지들이 뭐 마약을 하든 뭐 놀던, 그게 일반적인 어떤 이렇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박지원의 맞서이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하필 그 우연히 두 기사가 옆에 떠서 말씀드렸는데, 너무나도 더럽죠. 그러니까 금수저 타고난 애들은 학력도 세탁해줘, 경력도 세탁해줘. 그러니까 더 엉망은 그거잖아요. 이제 부모 찬스로 중학교도 가, 고등학교도 가, 대학교도 가, 로스쿨도 가, 로펌도 가. 그래서 판사도 해, 검사도 해. 사실은 걔는 검사하면 안 되고 판사하면 안 되고 변호사하면 안 되는 애고, 진짜 무능하고 사실은 사고말 치는 애인데 경력 세탁만 해서 딴 데. 그러다 또 그 경력으로 경찰도 돼, 국회의원도 돼. 그냥 가지고 있는 돈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밖에 나가서 그냥 알아서 마약을 드시던 뭐하다 알아서 하세요. 근데 제발 이 사회에 뭔가 하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죠. 네? 저기 뭐라 그렇게 피해 주지 말라는 얘기죠. 참 답답하죠, 그죠? 그래서 LG전자 채용 리스트는 결국은 수사가 안 된 거죠. 그냥 대충 진짜 하기 싫었는데 겨우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에이구 참. 그러니 경찰이 뭘 해도, 경찰청장이 이제 인터뷰를 한번 했네요. 서울신문에 경찰 한 명이 사건 쥐락펴락 못하게 3중 심사 시스템 취임 1주 전 만든 김창룡.
뭐 어쨌든 경찰청장이 인터뷰를 했는데 수사권 조정 이후 일선 경찰의 업무 과부하 등등등 뭐 이렇게 얘기도 있고, 지금 현장에서 굉장히 과부하가 되고 문제가 있는데 경찰청장은 뭐 그냥 뭐 별거 없다, 잘 되고 있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마나 얘기 하는 거죠. 웃기는 얘기 하는 거죠. 내부 수사 심사관 제도, 책임관, 책임 수사 지도관, 외부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등등등이 있다. 제도적 허점을 막아야 된다. 글쎄, 이중 삼중 옥상옥을 만들면 뭐합니까? 그놈이 그놈이고 옥상옥이 똑같은 놈들이고, 제대로 능력도 없는 애가 수사심사관을 하든 책임 수사 지도관을 하든 뭐라고 지도관을 하든 하등 의미가 없죠. 그리고 외부 수사심의위원회를 하든 수사심의의 심의위원회를 하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똑같은 놈들이고 같은 밥그릇에 거기 밥을 먹는 애들이 하면 전직 경찰 뭐 교수 뭐 비슷한 아무런 내부 감시, 견제, 확실한 감찰, 결과적, 투명함, 사건 공개, 자료 공개. 이 기자에도 뭘 물어야 되는지 모르고, 이건 그냥 경찰 발라주려고 쓴 기사고, 경찰청장도 그냥 대충 임기 때워서 나가려고 하는 거고, 이따위로 하면은 그냥 독재 국가의 경찰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차라리 근데 또 수사권 조정은 있어야 되는데 참 답답합니다. 경찰의 전문성이 확대되는 것은 내부 감시를 통해서 능력 없는 애들이 수사에 못하게 하고, 능력 없는 애들이 수사 경찰을 건들지 못하게 하고, 능력 있는 애들이 수사를 하게 하고 권한을 주는 것들 되게 단순합니다. 그리고 그 수사 전문하는 애들이 정년까지 그것만 할 수 있게, 그리고 그러기 위해선 조직 인력을 독립성을 보장해 주는 거, 그리고 외부에 의한 교차 감시, 간섭이 아니라 뭐 되게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그 단순하고 명확한 걸 비비꼬아서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제가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수사기관에 고위 공무원 애들은 반 이상을 잘라내도 하등 문제 없다. 오히려 있는 게 더 조직의 부담이다.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30분씩 잘라 하려니까 힘드네요. 그래도 갖다 붙이는 게, 편집하는 게 힘들어서